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미더덕인데요. 미더덕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더덕을 고를 때는 몸통이 통통하면서 붉은색을 띠고 특유의 향이 강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이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비자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연을 향한 기나긴 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에는 기대만큼이나 불안도 함께 따르기 마련이죠. 특히 미국 투자 이민을 선택할 경우 투자자가 밟아야 할 이민 수속 과정은 오랜 기간 걸릴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문으로 돼 있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혼자서 독파해내면서 모든 절차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이에 요즘에는 이민 절차 및 비자 신청에 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 이곳은 독보적인 정보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운영 철학은 전문성과 정직, 성공입니다. 이민법이라는 법률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무조건 지식의 전문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기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므로 고객님들과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기에 무엇보다 고객님들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를 쌓아가려면 매 순간 정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정직을 바탕으로 성공이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공률이 그 결과이며 저희 회사는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미국 변호사들과 미국 회계사, 그리고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컨설팅 및 비자 수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곳. 고객층이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투자 이민과 숙련 및 비숙련 이민 등 취업 이민과 가족 초청 영주권 프로그램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액 투자 이민과 주재원 비자, 공연 비자 등 다양한 비이민 비자 대행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의 비자 법무 수속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유학생활 중 비자의 중요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체류하는데 상응하는 비자가 없으면 기회도 없고 체류할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과를 졸업한 후 체류를 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했는데요. 이 신분 자체가 안 되니 취업의 기회, 거주의 기회 다 포기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직접 컨설팅 및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고객이 찾아와 영주권 비자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민법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고객이 비자를 발급하려는 동기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고객의 학력과 경력, 자산, 그리고 과거 비자 거절 기록 여부와 자녀의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자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데요. 이민법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프로그램도 있어 프로그램의 리스크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영주권 비자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미국 전문 변호사님께서 여러 비자와 저에게 맞는 비자를 추천해 주신 덕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과장되지 않은 솔직하고 정확한 컨설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후 모든 고객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수속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전 직원의 이메일에는 저와 각 팀 매니저가 참조되어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하며 고객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수속 과정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한미 간 무역 및 통상 확대, 촉진, 비영리 법인기관의 비자 법률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매년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며 개인 고객 이외에 국내 여러 기업체의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비자 법률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는 각종 회계 및 세무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직원들도 더욱더 쾌적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는 목표로 K문화에 관련된 한국 외식 업체들을 미국에 진출시키려는 것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문서인 비자 신청. 혼자서 하기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어서 고민이라면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솔직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원료와 천연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함유된 건강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80세 중반을 넘어 곧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1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후에 질병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조영민 씨. 업무 중 피로를 자주 느끼기 일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증 수치가 높아져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다는데요. 기름지고 짠 음식은 자제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조영민 씨가 먹는 이 건강식품은 섭취와 휴대가 용이한 액상 타입으로 하루에 한 병씩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의 껍질이나 씨, 잎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입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지방 연소의 촉진, 혈행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 항산화제이며 특히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세포 공격을 방어하는 시루트인 유전자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 외에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데요. 혈관을 정개하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 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빠르게 걷기나 조깅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도 금방 지치고 자주 피곤했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니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는데 병으로 돼 있어서 어디서든지 먹기 편하고 맛도 괜찮아서 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조영민 씨와 같은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슬로우 에이징 시장을 겨냥해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특허 기능성 물질을 제조한 연구기업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허 기능성 물질은 신경세포 보호 활성이 있는 복합생약제 추출물을 함유한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 조성물입니다. 신경세포란 뇌세포를 칭하며 75세가 되면 뇌세포의 절반이 사라져 뇌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뇌신경 보호의 개념은 산화 스트레스, 염증 등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며 신경보호제는 뇌세포가 죽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한의과대학 연구팀과 같이 2000년대부터 개발한 기능성 물질은 사멸되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중풍을 유발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뇌세포 보호 그리고 운동 능력의 회복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이를 피해갈 수 없다면 더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시된 건강식품으로 190여 종의 한약재와 처방을 분석해 얻어낸 성분을 조합하여 세포보호 조성물 특허를 받은 원료와 장수유전자인 시르투인에 직접 작용하는 천연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이 균형 있게 배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과 타우린, 그리고 대추야자까지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추야자는 중동의 사막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식재료인데요. 혈당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뇌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항산화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먹기 좋은 건강식품으로 하루에 한 병만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혈액의 응고됨을 풀어주는 성격을 지닌 원료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고령 인구 모두가 슬로우 에이징, 웰 에이징을 하면서 오롯이 나다움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한의학의 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더 많은 원료를 연구하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간 평균 수명 100세를 의미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앞두고 젊고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물론 특허 물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레이저 절단기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재료를 절단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이미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일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품질의 레이저 절단기를 생산하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리와 혜택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특히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레이저란 자극된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을 의미하는데요. 거대한 선박부터 의료기기와 초소형 스마트폰 칩까지 레이저가 쓰이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즉, 레이저 기술이 산업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셈인데요. 현재 레이저 장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레이저 절단기 개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이저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배나 자동차, 무기 산업, 배터리, 산업기계 등 변화하는 가공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절단기 역시 점점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레이저 장비를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으로 한국 대표 브랜드에서 레이저 절단기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이저 절단기를 비롯해 레이저 용접기와 레이저 클리닝 머신, 레이저 마킹기를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대규모의 레이저 장비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고객이 언제든지 방문해 관람과 함께 가공 테스트나 시운전 등 직접 레이저 장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레이저 장비로는 파이버 레이저 절단기가 있다는데요. 이 장비는 절단할 재료에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집중시켜 작동하며 집중된 빔은 재료가 녹거나 기화될 때까지 재료를 가열하여 정확한 절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외부 노출을 차단하는 풀커버형으로 분진 흡수가 가능하며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품으로는 오픈형 구조로 된 파이버 레이저 절단기가 있다는데요. 이 장비는 강력한 커팅 능력과 빠른 가공 속도, 그리고 높은 정밀도를 갖췄으며 조작하기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기존 한국 시장을 선점한 외국 굴지의 유명 기업의 제품은 품질은 우수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중소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위주 가공으로 대체하는데 문제는 자재 원가 상승과 납기 지연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납기 지연이란 내가 원하는 제품을 위주에 보내다 보면 위주 가공업체에서 일을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위주에서 늦어지면서 당연히 고객사들은 제품 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위에도 기술 방출, 한두 개의 샘플링 작업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를 좀 더 좋은 품질에 좀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 위치한 한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판금 및 절단 설비, 레이저, 금속 가공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와 함께 신제품 정보 및 관련 분야의 산업 정보와 기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용접 설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박람회라고 합니다. 국승환 대표는 이곳에서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 얇은 금속이나 정밀 부품의 용접 시 사용되며 열 변형이 작고 용접면이 깨끗해 2차 가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레이저 클리닝 머신 같은 경우 비접촉식 세척으로 부품 손상의 우려를 덜 수 있고 청결도가 높으며 빠른 세척으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레이저 마킹 머신은 플라스틱이나 철판, 금, 실리콘 등 다양한 재질의 고정밀 작업이 가능한 장비로 작은 글씨까지 선명한 표현이 가능하며 단면이 깔끔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기계 설계와 모델링을 직접 하고 있으며 제조는 중국 공장에 OEM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어 소비자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또한 품질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년 무상 AS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선박에서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가 레이저 절단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레이저 장비를 선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도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가공 조건을 맞추고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꼭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고요.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장 질환에 이르게 되는데요. 신대체요법으로는 혈액투석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들을 위한 혈액투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온몸이 독소의 영향을 받는다는데요. 신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말기 신장질환 환자에겐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신대체요법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투석 치료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석은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몸에서 노폐물과 초과된 수분을 제거하지 못할 때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며 혈액 속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며, 투석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기계를 사용해서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고 노폐물을 걸러낸 후에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고, 복막투석은 환자의 복막을 필터로 사용해서 체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은 손상된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체내 환경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투석 환자의 유병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석을 시행하게 되는 원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원인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인데요.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돼 신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인데, 고혈압은 신장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신장의 혈관과 조직에 손상을 주며 신기능 저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에는 신장 내에서 혈액 여과를 담당하는 구조물로 사구체 신염은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신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낭성 신질환, 장기간의 신독성 약물 노출 등 다양한 질환이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석 치료를 하기 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투석의 필요성 및 적합한 투석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데요. 우선 신장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혈중 크레아티닌과 요소 질소, 전해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혈액 성분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뇨 여부를 확인해서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 저하를 평가하고 초음파나 CT 등 영상 진단을 통해 신장의 크기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요. 투석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과 기능과 구조 이상 여부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방식의 장단점과 환자의 생활 패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상담한다는데요. 우선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인과 같은 특정 영양소의 섭취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이나 수분 축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투석 접근로의 청결 유지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약물을 조절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석 치료는 일반적으로 1회 4시간씩 주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중 변화와 소변량의 변화, 기저질환에 따라 2회 또는 4회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마다 치료 도중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그만큼 정확한 판단과 계획이 있어야 안정적인 투석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투석 전문의와 우수한 투석 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투석 치료 후에는 식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정신 건강도 관리해야 한다는데요. 투석 환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는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데 투석 환자의 경우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은 투석 치료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석 치료 및 관리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협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투석 혈관은 생명선으로 간주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평소 관리 방법에 따라 투석 혈관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통해 알맞은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투석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투석이 끝난 이후에도 식단 관리, 약물 복용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의료진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투석이 가져올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환자의 투석 치료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견 미용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견과 소통하면서 애견 미용 및 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보호자가 많다는데요.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전문 사료나 용품부터 반려동물 전용 미용실과 케어숍, 반려동물 카페까지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창업이나 전문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애견 미용학원. 이곳은 창의적 미용 디자인과 위생 미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반려견 전문 미용사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저희 아카데미는 30년 전통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지점이 본사 직영으로 교육 및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 11개 지점이 직영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창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애견 리조트도 직접 운영 중이며 펫 비즈니스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견 미용 학원 외에 유치원, 피트니스, 재활 마사지까지 할 수 있는 반려견 종합관리센터 창업까지 다양한 펫 비즈니스 토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오는 반려견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 이곳. 강아지 모형의 위그와 미용용품을 넣어둘 수 있는 개인 사물함과 편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피팅룸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업 관련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담 및 휴게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견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애견 미용 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반려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반려견과 티 없이 맑은 사랑을 나누고 순백한 애정 표현을 통해 일상에 지친 마음을 힐링받습니다. 가족으로서 부족함은 없는 교감을 나누지만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면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반려견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이론 수업 같은 경우 미용 도구와 견체에 대한 기초부터 공부하고 강아지 심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견 미용 자격증 필기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다수 애견 미용학원에서는 애견 미용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 과정을 진행할 경우 장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강을 포기하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애견 미용 자격증뿐만 아니라 애견 미용인 협회의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애견 미용 전문가 교육과 애견 관련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견미용협회에서 진행하는 장학지원제도 심사에 승인이 되면 창업반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빠른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학원에서 실무에 필요한 가정견 미용 실습과 행동교정, 아로마 테라피, 창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특강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 미적 아름다움에 앞서 반려견의 건강관리를 위한 위생미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습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곳.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농장견으로 실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장견의 경우 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클리퍼로 털을 밀어주는 정도의 실습만 가능하다는데요. 반면 이곳에서는 가정견 실습으로 다양한 종의 미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트렌드에 맞게 가위컷 미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대1 수업으로 견종별 말티즈, 푸들, 시추, 비숑 프리제 등 많은 견종이 있는데 미용 기술적인 부분도 알려주지만은 안전사고는 미용을 하다가 가위로 다칠 수 있는 경우, 낙상사고, 도주 등 여러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고가 안 생기는지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1대1 맞춤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애견 미용 수업뿐만 아니라 애견 행동 교정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문제견이 아니라도 겁이 많거나 장난기가 많아서 돌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운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이제 편하게 미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기계라 가위로 미용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저랑 이제 호흡이 안 맞다 보면은 다치거나 이제 심하면은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와 저랑의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편하게 미용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애견 미용 창업이나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체계적인 애견 미용 수업은 물론 창업 지원까지 진행하는 학원을 통해 멋진 애견 미용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송현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법이 매년 많이 바뀌고 있고 경영 환경의 변화가 되게 많은 나라라서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제 전략기획실이나 비서실이나 미전실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오랜 기간 오너 CEO들을 위해서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장님 혼자서 뭐 생산하랴, 영업, 뭐 구매, 뭐 직원 관리, 노무,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비할 수도 사실 없고 그렇다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이제 대기업의 비서실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장님들 소개나 저희 회사로 상담 요청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업체 만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분석이나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시용조사 리포트라든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나 사전에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다 준비를 해서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고요. 회사에 대한 경영 진단을 먼저 해드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하고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뭐 사장님들께서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뭐 준비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컨설팅을 할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제가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인증, 자금 여러 가지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사장님들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절세나 세무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챙기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할 수는 있으니까 시간 억지로 내셔갖고 이렇게 챙기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액 감면, 공제, 지원 제도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창업을 했거나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 같은 걸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인증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몰라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 경정 청구라고 해서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나만의 컨설팅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고객의 회사를 제 회사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고민하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과 인연이 되면 대부분 10년 이상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고 가는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죠. 중소기업이 회사마다 케이스도 틀리고 사정이 다 틀리거든요.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당장 편한 방법보다는 길게 봐서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고맙게도 저를 잘 믿고 좋아해 주십니다.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보면 시중에는 컨설팅 회사가 아주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우리 사장님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내용도 많아 보입니다.
사장님들께서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대로 된 컨설팅 회사인지 그리고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인지를 잘 이렇게 판단하셔갖고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 곁에 두는 유일한 전문가가 이제 세무사를 주로 두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부분 이제 기장 대행이나 세무조정 역할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해져 있잖아요. 과거처럼 사장님들께서 혼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하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컨설턴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갖고 늘 곁에 두시고 사업을 하는 내내 좋은 파트너로서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도 10년 넘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전국에 계신 500여 분의 사장님들께 좋은 정보나 공부할 거리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경영학 박사도 취득을 하는데 늘 뭐 한결같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솔루션 개발해야 되는 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오경란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실제로 원하는 학습 성적의 상승의 기적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학생과의 첫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에 학생과 부모님과 저와 함께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학생하고만 상담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옆에서 참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하고 현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목표 그리고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진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 후에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나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진학의 꿈을 한번 꼭 성취해내겠다 라고 목표를 가지고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상담의 목적입니다. 학습 코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것 그리고 그 학교 수업을 누적 복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 요소거든요. 첫 번째가 학습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 방법,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도와주는 것이 학습 코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방법의 포인트는 뭘까요? 복습을 할 때에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풋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셀프 테스트 해야 된다라는 복습 방법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시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고 과목별로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또 기록하는 것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에도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답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처리하느냐에 대한 방식들 또 하나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패하는 인강 학습법과 성공하는 인강 학습법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본인의 학습에 적용시키는 것을 가져야지만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내신 대비 4주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네.
평소에 누적 복습을 시키는 그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하면은 일단은 50% 이상은 성공이에요. 내신 대비해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평소에 복습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내신 대비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이 내신 대비 플랜 세우는 방법이 아이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꽤 성적이 높은 전교권, 상위권 아이들조차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이렇게 계획 세우긴 처음이에요 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놀랬었어요. 본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 순서대로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하는 것부터 출발됩니다. 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저나 저희 선생님들, 학습 조교님들도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많은 학원들이 학생들을 받을 때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성적이 되는 아이들만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건데 저희는 현재 성적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아이들이 현재 정말 공부할 마음이 진짜 있는가, 그 다짐이 정말 세워져 있는가를 보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학생들은 전교 꼴등부터 전교 1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혼자 공부하는 학습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성적 상승의 기적을 이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가 분당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에서나 남양주 평내에서나 안양 등에서 먼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이 범람하지 않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한테도 저희 학습 전략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지방 소도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 학습 전략을 충분히 본인의 학습에 적용시켜서 성적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저를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니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박은정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니어 맞춤 프로그램과 장애인 콘텐츠 수업을 준비하고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원래는 유아 음악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음악 강사로 활동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시니어 강사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수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시니어 강사를 활동하면서 편안함과 따뜻함이 많아서 이제 점점 소개와 추천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하면서도 1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소개와 추천이 많아서 강사님들 한두 분 모시고 하다가 지금은 28명의 시니어 인지 강사님들과 함께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개발한 콘텐츠 중에 오감인지와 미술인지는 어떤 수업입니까? 오감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만이 만들어 오감 교구를 가지고 5가지 감각을 끼워드려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를 저희가 회상해드리는 회상인지 프로그램이고요. 미술인지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긴 하지만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완성도 높게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손과 눈의 협응력 또한 그 작품을 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업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감성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감성 노래는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부르고 흥얼거렸던 노래를 다양한 교구와 악기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재활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레크레이션 즐겁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게임하는 프로그램인데 혼자 할 수도 있고 옆에 분들 동료들과 단체로 게임할 수도 있고 정말 즐겁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웃음 요가는 저희 회사의 가장 최강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콘텐츠에도 저희가 홍보 콘텐츠로 운영이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좀 무기력하고 좀 여가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을 그 요가 교구를 통하여서 상체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좀 힘들지 않고 어르신들 셀프 운동법이나 셀프 마사지를 하면서 제가 그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강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치매라는 질병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면 어르신들께 남은 여생을 즐겁고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회상 프로그램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회상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를 많이 저희가 회상을 시켜드리고 강사님들은 이 회상 프로그램에 본인의 역량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수업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준비하고 또 도와드리고 또 서포트해드리고 있고요. 네, 어르신들에게 이 남은 여생이 즐겁고 또 행복하게 저희가 또 우울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 사업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시니어 강사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수업에 어떻게 어휘를 써야 될지, 치매 예방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이러신 분들은 누구나 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제 회사에서 양성하고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제 수업에 필요한 에티튜드, 기본적인 에티튜드, 그리고 이제 강사 자격증 발급, 창간 수업, 시연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잘 서포트하고 준비해서 확실하게 시니어 강사가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을 내려는 계획도 있을까요? 저희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을 준비를 하거나 지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강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지점 운영을 할 때도 저희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출강하시는 강사님들이 먼저 교육이 탄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후에 이 컨텐츠가 먼저 준비가 잘 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지사를 내거나 운영을 할 목적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영업을 목적으로 저희를 드러내려거나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저희 회사는 건강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시니어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좀 매주 찾고 싶고 또 보고 싶은 회사로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선하고 능력 있는 강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좀 단단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시니어 시장이 점점 많이 확장되고 있는 터라 우리나라에 시니어 강사나 시니어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목적과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좀 확실한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도 많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할 때 짐을 쌀 생각만 해도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삿짐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하기 전에 물건이 배치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이사를 마치고 사진을 보면서 짐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사 비용은 이삿짐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짐은 미리미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박스에 빈 공간이 생기면 수건이나 신문지로 채워서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